예, 지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15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지난 4주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최근에 브렉시트 사태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사태 등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이라든지 또 어제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라든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이 정당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풋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정체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 가보면은 뭐 5선, 3, 4선, 3선 이렇게 참 여러분 국회에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사고는 점점 낡아갑니다. 즉 자기의 과거만을 생각을 하지 새롭게 다가오는 물결을 갖다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실의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리 흔들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본인도 발전을 못하고 나라도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가 과거에 한 20년쯤 걸려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5년도 안 걸려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쫓지 않을 것 같으면 개인도 낙후될 수밖에 없고 나라도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자라가는 게 뭐냐면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성공을 시키고 짧은 기간에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고 했다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지난 5, 60년 동안 오늘의 기틀을 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게 여기가 한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 옛날처럼 성장률이 높아가지 않고 왜 옛날처럼 또 이 소득도 늘지 않고 그러나 지금 현실이 옛날처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고 옛날처럼 그렇게 소득이 느는 그런 단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오늘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지난 총선에서 우리 유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한 50년 동안 지켜온 경제 정책의 틀이 시대는 변화했는데 그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옛날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대기업, 큰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도 증대시키고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옛날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기업에 돈을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그 사람들이 고용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내세우는 경제보호가 뭡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서 대기업에 돈을 대주면은 그 대기업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업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업자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대기업이 소위 생산성 향상을 하고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자동화니 뭐니 이런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운영의 파라다임을 바꾸지 않을까 하면 우리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련 과정 속에서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를 무엇 때문에 하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역할은 거기서 뭐냐.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 될 것 같으면 젊은 층이 자꾸 선거에서 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아무리 선거에 열심히 투표를 해도 나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다. 그러나 자기의 처해 있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보다 더 열심히 정치의 의식을 갖다 가지고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뭐 수료식을 마침내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당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청년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실현이 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번에 당선되어 오신 분들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TF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청년 실업을 한번 해소해보자 이렇게 덤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당이 그런 곳에 행여나 나태한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은 다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서양 같은 데 가서 당의 운영의 형태를 보고 있으면 청년들 조직의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시대가 하도 빨리 바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나태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혈기왕성하고 머리가 비교적 빨리 순환되는 여러분들 같은 연령에 계신 분들이 정치 상황에 대한 파악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하고 그것을 당에 주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앞으로 좀 보다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제 말씀을 마칩니다.